10년 만에 이런 일이라. 저축할 돈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단 그냥 이 지표부터 바로 직진합니다. 가계 순저축률 추이 말입니다. 여러분, 가계 순저축률 추이가 2023년이 4%밖에 안 됩니다. 4%. 2020년, 2021년 이때는요 엄청났거든요. 2020년이나 2021년에 보면 2020년에는 11.4%고요. 2021년에 9.1%였습니다. 물론 그때는 코로나 때라서 나가서 돈 쓸 데가 없으니까 저축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그래서 2020년 11.4% 굉장히 높잖아요. 그죠?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에다가 2021년에는 9.1% 굉장히 높습니다. 역대급이에요. 역대급. 2000년만 하더라도 4.7%. 일반적으로 가계 순저축률이 5%가 넘어서면 그나마 지금 금융이 잘 돌아간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만큼 저축을 많이 해줘야지 은행에서는요 대출 자산이 생기는 거고 대출 자산이 생겨야지 결국 그 자산을 가지고 금융이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축률이 적으면 이게 대출률이 자꾸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이게 은행 입장에서는 회사채 계속 발행을 해야 되거든요. 회사채 발행을 해서 자금 조달을 해서 대출을 해줘야 되니까 회사채를 발행한다는 자체가 금리가 인상된 시점에서는 그만큼 부담스럽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축률이 2023년 4%까지 떨어졌다는 건 이게 거의 말입니다. 10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10년 만에. 10년 만에. 10년이면 2013년 돼 있죠. 3.7% 이후로 최저치예요. 저축 안 한다예요. 돈이 없다예요. 솔직히 자영업자분들 돈 있습니까? 중소기업인들 돈이 있습니까? 지금 살아가기에 급급한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돈이 없어요. 저축할 돈은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굉장히 나빠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사실 저축을 못하는 게 저성장의 깊이가 계속 길어져서 가계소득이 줄은 탓이 제일 큰 이유입니다. 이게 코로나19 때부터 경기가 나빠졌던 게 사실 현장 경기는 제대로 돌아온 적이 없어요. 돈 뿌릴 때 빼고요. 정부가 재난지원금 뿌리고 정부가 손실보상금 뿌릴 때는 그나마 경제가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2020년 11%, 11.4%, 2021년 9.3%, 9.4%까지 올라갔던 거죠. 그런데 그 돈도 이제 저축해놨던 돈도 다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왜? 소득이 적으니까. 실질 가계 소득을 보면 2024년 1분기가 마이너스 1.6%잖아요.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물가는 지난해 3.6%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명목소득은 2.5%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계 소득은요 마이너스가 된 거죠. 물가가 올라간 것을 반영이 제대로 안 됐으니까 마이너스 1.6%가 된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소득이 주니까 저축을 못한다. 여기에다가 부채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2024년 2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가계 신용 다시 말해서 가계대출하고 외상거래를 다 포함한 거예요. 그러면 1892조 2천억 원입니다. 장난 아니잖아요. 부채가 장난 아니죠. 그러면 이자는요. 이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2024년 1분기 기준으로 13만 7,593원입니다. 월평균 이자가. 그러면 4년 사이에 쭉 보면 말입니다. 4년 사이 2019년에서 2023년까지 보면 62.4% 5만 1,205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적게 늘어난 게 아닙니다. 62%가. 돈 쓰지 않아야 될 곳에 돈을 더 많이 쓴다는 이야기잖아. 저 정도 저축을 할 수 있는데 저축을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이자 내는데 정신없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린 얘기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게다가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장에서 소비하기가 쉽지 않아요. 보시는 것처럼 가계의 소비 증가율이나 가계 소득의 증가율을 보면 소득의 증가율이 소비의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왜 따라가지 못하느냐?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소득은 생각보다가 적게, 지금 보시다시피 가계소득 증가율은 2020년 코로나 때는 어려웠습니다. 마이너스 2.3%. 그런데 소비는 뭐 갑자기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3.9%가 늘어났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 2022년에는 소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납니다. 왜? 여러분도 알다시피 재난지원금을 주고 손실보상금을 줬으니까 소비가 많이 늘어나는 대신에 소득은 줄어요. 물가가 오르는 만큼 가계소득이 안 올라갔고 일자리가 많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2022년도 마찬가지 재난지원금을 줬으니 이게 돈은 씁니다. 그러나 저축은 안 한다는 뜻이 소득은 줄으니까 2023년은 더 하죠. 2023년은 소비도 줄고 소득도 줄어요. 저는 그래서 내수가 지금 어려워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은 말입니다. 소비 자체가 생계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될 부분만 소비를 하지 이게 여유 있는 소비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뭐 소비만 해도 지금 정신이 없죠. 그러니 저축할 그런 돈이 없다는 이야기가 사실이죠. 저는 이게 결국은요. 내수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저축할 돈이 점점 없어지면 금융 시스템에도 저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잖아요. 가계의 순저축률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더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금융에도 위험이 오고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이야기했던 거 있잖아요. 터지면 끝장이라고 한 거. 가계부채거든요 이게. 가계부채 터지면 끝장이라는 게 이거예요. 저축을 못하면 더 못할수록 부채가 더 심각해지고 진짜 외환 위기에 몇십 배 위기가 온다는 말이 이 말이거든요. 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 개연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수가 좋아야 되고 내수가 좋으려 그러면 지금 소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만만치 않다. 제가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려왔는데 지표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제가 부정적으로 윤석열 정부를 까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윤석열 정부를 왜 깝니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뭐 존중한다는데 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존중하는 깔 이유가 없어요. 깔 생각도 없고 비판할 생각도 없고요. 그러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 이야기 못하면 또 무슨 이야기를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문제는 소비가 지금 어렵잖아요. 소비가 어렵잖아요. 실제로 지표가 계속 나쁜 지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현장에 맞는 현장에 적합한 정책을 펴야 된다는 거 제가 여러 번 강조하고 있거든요. 제발 현장을 봤으면 좋겠다. 그 말씀 오늘 또 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현장을 보고 현장에 맞는 정책을 펴라. 그렇게 말입니다.